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젯밤 미증시의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땠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보합권 내의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0.2%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스닥에서 애플만 빼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8월의 CPI는 3.7% 상승으로 나왔는데 이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고 IEA는 원유 부족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거의 90달러에 육박하는 정도로 치솟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다시금 그나마 좀 안정세를 찾아서 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비공개 AI 포럼을 열었는데 이때 많은 CEO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제일 주도적으로 나서서 AI 규제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 부서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또 애플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애플의 하락,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CPI가 나온 뒤에 국채 수익률은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는 5%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고개를 다시금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그리고 9월 CPI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은 이번에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이번엔 보안 이슈를 걸고 넘어졌는데 물론 애플에 대한 전면 금지령은 아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가가 끌어내려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의견 내놨고요. 모더나는 미국에서 다시금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특히 오미크론을 표적으로 하는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 만들어냈습니다. 기대감에 울고 웃고 하는 모습은 역시 비슷했습니다. 애플만 이렇게 빨간 사과로 마무리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마존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일장에서는 아마존이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줬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선 역시 애플만 소외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AI 그리고 기름값, 백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AI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에서 계속해서 AI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AI 비공개 포럼에 참석했던 기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미국 정부의 특히 상원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이 15개까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름값은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을 가장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IEA에서는 올해 원유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가 395만 배럴가량 늘어나는 전주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에 가격이 점차적으로 그나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백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 승인 이슈도 있고 대상자를 가려서 특히 모더나랑 화이자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더나도 상승, 화이자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미증시 마감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원유 가격과 비례해서 좀 에너지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에 따라서 오늘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헤드라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8월 헤드라인 CPI 3.7%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원 CPI가 사실 더 중요했는데 전년비로는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월비로 따졌을 때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유가였을 텐데요. 에너지 가격의 변화율이 전월 대비로 5.6%로 나타났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전체 지표의 증가의 50% 이상, 절반 이상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구나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유가가 여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죠. 이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화율이 이번 근원 CPI의 어떤 모습들과 헤드라인 CPI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서 CPI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미국의 수요의 피크는 8월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8월은 가장 미국의 유가 수요가 높은 시즌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고 난다면 그래도 CPI 점차적으로 다시금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겠죠. 자,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과연 이 CPI가 FOMC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무난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CPI 지표 9월 FOMC에서 동결 확률 97%로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절반이 넘는 50.8%, 그리고 25bp 인상을 점치는 비율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9월 달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훨씬 더 베팅을 크게 하고 있고요. 11월 FOMC는 계속해서 조금씩 수치는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빅스텝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은 이미 시장에 횡배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동결 쪽으로 더 우세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샘 스토발은 11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며 내년 중반까지는 한 차례 더 올린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발언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 CPI가 약간 오른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기적인 관점, 12월 기준, 6개월 기준,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가 결국엔 감소세를 밟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무난했다라는 평에 좀 동참하는 분위기 감지가 됐습니다. 자, 애플입니다. 이번엔 보안 이슈가 불거졌나 싶은데 애플의 5일 추이입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틀 동안 빠진 모습이 상당히 컸고 중국 이슈가 나온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상당수 매체에서 애플 휴대전화에 보안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고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금지령을 내린 것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어떻게 중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 시민들이 받아들이게 될지 이 이야기를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이 물론 아이폰을 공개한 이후에 보통은 일주일간은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밟다가 그 이후에 상승 곡선을 그려주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ARM 공모가도 확정이 됐습니다. 51달러 선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의 최상단의 가격으로 결정이 됐고요. 자, 과연 AI 열풍 그리고 기술주 랠리를 주도하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이 상당히 이전과는 덜한 느낌입니다. 포드와 GM이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요. 그보다도 전기차 쪽에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이슈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보다 끌어내리는 흐름 나타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를 달궜던 것은 결국 CPI였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CPI 긴장도가 높았었는데 그 긴장도는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환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정리를 하고 CPI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사실 어제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전이어서 경계감에 매물 출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석 앞두고 있어서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추석 명절 끝날 때까지 시장 방향 위쪽으로 강하게 열리긴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보통 이럴 때 외국인 포지션 불안하죠.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일정 정도 계속 패턴이 변경되는 최근의 분위기인데 오늘 포지션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어제 보였습니다. 중화권, 일본 증시 모두 약세였죠. 그나마 코스피가 좀 덜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의 착시 효과인데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보면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수를 강하게 만든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종목은 올랐던 걸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무르익고 때문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을 볼 때 애플의 부품 밸류 체인 중심으로 많은 분석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반도체의 힌트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정리해드렸죠. 왜냐하면 애플의 가격 이번에 올릴 거란 예상을 깨고 그 전작과 거의 비슷하게 동결로 맞춰졌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안 팔릴 걸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신감이 떨어져서 가격 올릴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인 거죠. 그런데 보면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증가 추세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표될 때마다 놀라운 서프라이즈는 없어도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죠. 대당 메모리 반도체 증가 추세 D램으로 봤을 때 매해 5%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은 공식 발표는 아니고 업계에서 무성하게 전해지는 소문입니다만 복수의 매체에서 다룹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마찬가지의 흐름인데 추가 감산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부분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감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에도 꽤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낸드 감산 규모 35%까지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트렌드포스에서는 4분기, 그러니까 지금 분기죠.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모두 플러스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단독 보도 내용이라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겠지만 모바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20% 올려서 팔 것이다. 자신감이겠죠. 이렇게 추정이 되면서 간밤 낸드 현물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2% 가까운 상승권 나타냈고요. D램의 대명사, 미국은 D램은 마이크론이죠. 소폭의 강세 있었고 낸드의 대명사 웨스턴 디지털은 무려 2.2%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해 보시라고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DDR5 관련해서는 TLB 있고 기판 쪽은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공정별로 봤을 때 그동안 AI 반도체 칩 후공정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었던 선단, 전공정단이 어떻게 주가 반응이 있을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대형 반도체 두 종목만 상승했고 나머지 중소형 반도체가 아쉽긴 했지만 긴 호흡으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회복 사이클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나온다면 이들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 가지의 긴 관점의 관전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아주 우호적이진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 9월은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다는 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방어 태세에 맞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고배당, 늘 그럴 때마다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배당에 주목하기 마련인데요. 고배당과 실적 상향과 낙폭과대 퀀트 분석, 리포트 내용도 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인 교집합 종목들인데 확실히 금융과 증권 섹터 맞다는 점 체크해 드렸죠.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상승과 하락 섹터 종목별로 업종별로 기입을 해봤는데 딱 배당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약한 모습이었고 통신, 증권, 보험, 교집합은 배당이기도 하고 시장이 힘들 때 더 부각을 받는 경기 방어주이기도 합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흐름이었고요. 오늘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예, 해석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이제 쭉 체크를 해보셨습니다만 절반의 물컵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 절반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볼 수 있겠고 반밖에 에게 이거밖에 안 남았어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양가적인 측면 모두 내재하고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예상을 상회했죠. 이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연준이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하는 근원 물가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립 정도의 이슈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이나 남았구나, 이제 긴축 끝나간다,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과거의 물가 경로 괜찮고 FOMC 문안에서 연내 동결 전망이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 다시 성장주의 트렌드로 맞춰질 수 있을까 여부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게 반밖에 라고 하면 고금리가 아주 길게 이어지겠지, 그것도 시장에 좋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틸미라우스 기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소 트렌드다, 비둘기파적으로 이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도 간밤에는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여기에 CPI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미국채 발행 결과였습니다. 예전에 3년물 입찰 응찰률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때 금리 급등하고 시장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10년물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추가된 30년분 응찰률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 덕분에 간밤 미 국채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성장주 우위의 시장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간밤 미증시에서 업종, 테마주, 등락률 상위 배열, 하락률 상위 배열로 쭉 기입을 해봤는데 보시면 성장주 우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성장주, 절반의 방어주, 혼재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미 증시도 해석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방향을 뚜렷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마치고 일부의 로봇주의 상승세 있었습니다. 상승 상위 배열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오늘 로봇주 일부만 상승을 할 것인가, 로봇주 전반에 온기가 더해지면서 같이 오를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스탠스가 갈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주라고 하면 최근 AI겠죠. AI 흐름들도 같이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투자 지도상에 AI 하위 섹터,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화, 여기에 로봇 포함입니다. 솔루션, 메타버스, 헬스케어의 반응들 장중 내내 따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폰 15 패널 공급 전쟁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승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업계의 소식 인용 보도입니다. 아직 기업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복수의 매체에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공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BOE 품질 기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올 초부터 그랬는데요. BOE 쪽에서 계속해서 이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빛이 새고 수율 문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율 문제라고 하면 다 만들어진 것
봤을 때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속가내죠. 쓸 수 없는 불량품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서 초도 물량 때 우리 못하겠으니까 삼성 너희가 해 해서 삼성 쪽으로 거의 물량을 넘겨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테스트를 했었는데 결국 그 테스트 기준을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LG와 함께 우리나라가 거의 다 이 초도 물량을 싹쓸이 해고 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보도인데요. 예상 출하량이 약 1억에서 1억 1,500만 대로 추산이 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한 70% 정도 우리가 다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톤 파트너스는 거의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게 애플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BOE에서는 1%밖에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 쪽에 미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5개 정도 특허 침해가 됐다라고 소송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그동안 이제 청구항 용어를 검토를 했습니다. 청구항이라고 하면 특허 범위를 정의하는 건데 이번에 8개 모두 삼성이 제시한 걸 다 채택했다, 인용키로 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재판 내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여부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상승 상위 배열로 기입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체인까지 보겠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실적이 먼저 나오는 쪽은 소재단입니다. OLED 소재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전환되는지 여부가 긴 관점의 한 가지의 포인트이겠습니다. 공정별로 봤을 때는 전공정, 후공정 단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